내 몸인데도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마치 사용 설명서가 없는 기계를 쓰는 것처럼요. 만약에 내 몸과 마음에 딱 맞는 맞춤형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나만의 설명서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탄다. 손발이 늘 차갑다.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좀 예민한 편이다. 그리고 머릿속이 좀처럼 쉬지를 않는다. 생각이 너무 많다. 어떠세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바로 소음인 수체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시죠? 소음인에다가 수체질이라니?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도대체 이 소음인 수체질이라는 게 뭔지 그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음인 수체질.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요. 타고난 소음인이라는 기질 위에 물, 그러니까 수의 에너지가 아주 강한 체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의 성질이 어때요? 차갑고 아래로 흐르고 또 고요하잖아요. 바로 이 차갑고 조용하고 안으로 모이는 성질이 소음인 수체질의 모든 걸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질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 불균형이 있어요. 뭐랄까, 상체랑 하체랑 완전 다른 사람 몸 같아요. 심장이나 폐 같은 상체 기능은 강해서 머리는 정말 잘 돌아갑니다. 분석력, 집중력, 이런 정신적인 능력은 아주 뛰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나 위장 같은 하체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가 막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워도 몸이 그걸 받쳐주질 못하는 거죠. 이 갭이 바로 소음인 수체질이 겪는 여러 어려움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특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성격에서도 나타나요. 보통은 좀 마른 편이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해서 단정한 인상을 주고요. 성격은 어떠냐면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막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걸 선호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떠세요? 주변에 이런 분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본인 얘기 같으신가요? 자, 그럼 이렇게 차가운 체질, 이 꺼져가는 아궁이 같은 몸에 어떻게 불을 지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땔감입니다. 우리 몸의 땔감, 바로 음식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맞춤형 연료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닭고기, 소고기, 찹쌀, 단호박,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생강, 계피, 마늘 같은 향신료들을 주목해 주세요. 얘네들은 그냥 몸을 덮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 특유의 알싸한 기운으로 꽉 막힌 순환을 뻥 뚫어줘서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을 만들어냅니다. 최고의 땔감인 셈이죠.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불을 꺼뜨리는 찬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수박, 오이처럼 성질 자체가 차가운 것들, 그리고 빵이나 파스타 같은 밀가루 음식은 소화기에 정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아이스 커피나 찬 우유. 이건 뭐 약한 소화기에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느냐겠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식사는 무조건 따뜻한 국물로 시작해서 위장에 자, 이제 밥 들어갑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주세요. 둘째, 과식은 금물.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빈속에 찬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꺼져가는 불씨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랑 똑같아요. 자, 좋은 연료로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에너지가 몸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균형을 맞춰줘야겠죠? 생활 습관과 운동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까 상체는 강하고 하체는 약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모든 기운이 머리 쪽으로만 쏠려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몸의 뿌리가 되어야 할 아랫배랑 하체는 텅 비어서 휑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머리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아래로, 몸의 중심인 단전과 하체로 쭉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땀 뻘뻘 흘리는 격한 운동은 오히려 기운을 빼앗길 수 있어요. 대신에 매일 꾸준히 걷거나 요가나 기공처럼 호흡과 함께하는 부드러운 운동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꼭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체.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처럼 하체에 집중하는 운동을 꼭 넣어주세요. 모포는 막 녹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온몸에 기분 좋게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 그게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엄청난 팁인데요. 우리 몸의 보일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랫배, 그리고 혈액순환의 가장 끝에 있어서 늘 차가운 발, 이 두 곳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야 해요. 자기 전에 배에 찜질팩을 올린다거나 족욕을 하거나 잘 때 양말을 신는 것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했어요. 근데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아마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마음 때문일 겁니다. 이제 감정의 흐름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체질이신 분들이 겪는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나고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문제인 게 그렇게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음식이 체한 것처럼 감정이 몸 안에 화병이나 우루화처럼 덩어리져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 온몸의 에너지 흐름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출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전하게 흘려보낼 통로를요. 그게 꼭 말로 하는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일기장에 솔직하게 다 쏟아낼 수도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죠.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창조적인 활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음식부터 운동, 마음 관리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청사진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걸 만약 그렇다면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쉬워요. 만약 몸이 차갑고 추위를 탄다면 그렇다면 생강차 마시고 족욕을 하세요. 만약 소화가 잘 안 된다면 그렇다면 따뜻한 음식을 조금씩 드시고 밀가루를 끊어보세요. 만약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아프다면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서 걷고 하체 운동을 하세요. 만약 감정이 답답하다면 그렇다면 일기를 쓰거나 친구와 대화하세요. 이렇게 내가 겪는 문제와 해결책이 아주 명확하게 연결되죠? 자, 이제 여러분은 나라는 사람을 위한 사용 설명서, 그 청사진을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이걸 보고 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정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 하나. 그게 뭐가 될까요? 점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따뜻한 대추철을 마시는 것. 아니면 자기 전에 짝 5분만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첫걸음이 결국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테니까요.